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량입니다. 오늘은 뱅크 어카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오시면은 뱅크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시고, 그리고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받아서, 이제 그쪽에 주소지가 증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에서 주소지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AIT 서류 접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운전면허증을 교환을 할 때, 그리고 신넘버를 받아야 될 때,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주소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국을 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게 뱅크 어카운트를 만드시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뱅크 어카운트를 만드시고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발급받으셔가지고 그 주소지 증명으로 쓰시는 게 좀 좋습니다. 예,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 간단한 꼭 필요한 그 뱅크 서비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캐나다 내에 있는 메이저 뱅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는 마크들이 뭐 대표적인 이제 메이저 뱅크들이에요. 그 이제 로얄 뱅크, RBC라고 하고요. 그리고 TD 있고요.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 TD예요. 그 이제 TD가 보통 이제 영업시간이 조금 이제 길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애용을 합니다. 그 전국구이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노바스코샤인데, 노바스코샤에서 출발을 한 뱅크예요. 스코샤 뱅크라고 하는데, 근데 이 은행도 전국 은행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은행은 그 온라인 뱅킹이 굉장히 이렇게 잘 돼 있어요. 다른 은행들이랑 비교를 해서 다른 은행들도 나쁘진 않은데 항상 스코샤 뱅크가 가장 조금 이제 앞서 나가는 편이었어요. 저희가 느끼기에. 그래서 온라인 뱅킹을 하기에 좀 좋고, 그리고 조금 이제 영리한 그 플레이를 좀 잘한다고 해야 되나? 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스코샤뱅크를 쓰기는 좀 편했어요. 그 이제 지역도 전국에 이미 걸쳐서 있고요. 그리고 그 다른 나라에도 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BMO 뱅크 오브 몬트리올인데 저희는 사용 안 해봐가지고 어떤 점이 장점인지를 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CIBC 있습니다. 그 이제 캐네디언 임페리얼 뱅크 오브 커머스 있고요. 그 이제 CIBC도 저희는 사용을 따로 안 해봤어요. RBC랑 뭐 TD, 스코샤뱅크 조금 이제 써봤고요. 그 외에 이제 메이저 뱅크로는 안 잡혔는데 그 알버타 지역이라고 하면 ATB와 그 서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버스 이렇게 있는데 그 약간 좀 지역 은행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썰버스는 한국인 분들이 그거를 설립을 해가지고, 예, 한국인들이 좀 사용하기에는 좀 편리한 점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국 분들이 일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마크고요. 크레딧 유니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익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은 그 가입되어 있는 분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공유를 한다. 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TB는 한국의 약간 기업은행 같은 곳이에요. 예, ATB 파이낸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그냥 은행이랑 뭐 거의 다 똑같은 업무를 처리를 하고, 그 알바타 트레저리 브랜치즈라고 써있죠. 그래서 ATB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은행이 좀 대출이 다른 은행들보다는 조금 더 잘 돼요. TD랑 스코시아보다는 저희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신청을 할 때 ATB랑 서버스가 좀 이제 대출이 좀 더 잘 나온 면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썰버스는 아니었어요. 예, 근데 대표적으로 서버스도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할 때 많이 쓰죠. 뭐 어찌되었든 이런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찾았네. How to open a bank account in Canada. 이제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이제 잘 나와 있어가지고, 설명이 좀 잘 되어 혹시 있어서. 이 홈페이지가 어떤 용인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이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돈 보낼 때, 혹은 반대의 경우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돈 보낼 때 합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 이 사이트를 통해서 돈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카오뱅크 때문에 이게 한국으로 보내는 게 막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오픈됐어요. 그러면 이게 인터넷 뱅킹인가요? 네, 그러니까 돈을 한국으로 이제 보내야 될 때 저희 한국 통장에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 중에 페이팔도 있고 요게 있는데 요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아, 그 트랜스퍼를 할 때 쓰는 인터넷 뱅킹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봐가지고 그런 줄 몰랐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What document do I need? Your valid and unexpired passport and your permanent resident card or immigration paper. 이 둘 중 하나예요. 그 이제 그 패스포트 아니면은 permanent resident card, 뭐 시티즌십을 가지고 계시면은 시티즌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펄밋, 그리고 워크 스터디 펄밋 이런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컨퍼메이션 퍼머넌트 레지던스 폼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퍼머넌트 카드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그 카드로 쓰시면 되고요. 관광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오픈을 해줄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 이제 조금 이제 은행 쪽에서 약간 좀 꺼리는 편이거든요. 예, 그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정확히는 좀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관광 비자라고 하면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버스에서 관광 비자도 오픈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오픈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은행들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을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예, can I open a bank account from abroad? 그 이제 그 해외에서 그 뱅크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는 게 가능한지, 파서블이에요. 그 이제 그 도착하기 전에 그 오픈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to apply for a bank account remotely, you will need to get in touch with the bank either via live chat, by email, or by phone. 예, 그쪽이랑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되고요. 저는 좀 약간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인터내셔널 뱅크 어카운트가 있는데, 그 이제 이 은행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내셔널 뱅크를 다루는 캐나다 내에 있는 그 은행들입니다. BNP 파리바스라는 곳이 있고요. 저는 처음 봐요. 그 시티뱅크랑 HSBC 같은 경우에는 에드먼튼에도 지점이 있는데,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한국에도 시티은행 있어요. 예, 한국에도 시티은행이 있죠. 근데 지점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쓰는 데 있어서 ATM 쓰면은 뭐 그렇게 굳이 상관없는데, 수수료가 약간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점이 바로 옆에 없으니까, 도시에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접근성이 조금 이제 떨어집니다. 좀 그런 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ATB는 다른 은행 거를 대신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돼 있을 거예요. ATB요? 네, ATB요. 아, ATM이죠, ATM. 죄송합니다. 아, ATM, 네, ATM. 네. 예. ATM은 뭐 다 쓸 수가 있죠. 근데 뭐 네. 수수료가 약간 붙긴 하는데, 한 2, 3불 정도는 수수료로 붙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트랜스퍼 와이즈 이쪽인 것 같아요. 이 업체 보더레스 어카운트, 그 이제 이쪽에서 인터넷 뱅킹이죠.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이제 외환 거래가 가능하다. 자기도 홍보도 하고 있고요. Which Canadian bank is best for my needs? 라고 있죠. 그 이제 은행별로 이제 장점을 써놓은 건데, 이것보다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게 조금 더 괜찮은 설명인 것 같아요. 그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질적인 정보는 조금 이제 얻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카운트를 오픈을 할 때 그 이제 몬슬리 피가 있고요. 그 몬슬리 피가 뭐 프리인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최대 30불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VIP 그 어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 이제 높으면 한 달에 내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그 서비스가 높아지는 건데, 사실 당연한 건 아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은행 통장을 쓰는 게 무료로 쓰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먼슬리 피를 반드시 내게 돼 있어요. 무료로 쓸 수는 있는데 무료로 쓰는 경우는 뭐 한 번 트랜잭션이 날 때마다 수수료를 얼마라도 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냥 저희가 뭐 체크카드 자주 쓰고 뭐 이렇게 온라인 뱅킹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이제 평범하게 좀 자주 사용한다라는 전제를 하면 대부분 이제 그 플랜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10에서 한 15불 사이로 왔다 갔다 다 쓰는 것 같아요. 예, 10에서 15불 사이로 언리미티드 트랜잭션을 포함을 하고 있고, 뭐 그 외에 그 추가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거의 안 쓰시면은 그냥 프리 어카운트로 하시면 되고요. 그 스튜던트 어카운트는 그 몬슬리 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따로 막 이것만을 위한 플랜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정규 같은 플랜을 조금 저렴하게 해서 혹은 무료 뭐 이런 식으로 좀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경우죠. 예, 그래서 그럼 10불 이하를 한 7, 8불 정도 되나요? 저희 기억에 였었을 때, 신랑이 그때 그 시간표, 그러니까 학교를 등록했다라는 그 증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 제 기억에 무료로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예. 그리고 트랜스액션 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트랜스액션을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1불씩 붙고요. 그리고 은행에 있는 ATM을 쓰게끔 되면 그 은행 지점에 들어가서 그 돈을 입금할 때보다 수수료가 적게 들어요. 맞죠? 네, 그리고 이 트랜잭션 피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온라인 뱅킹을 온라인 뱅킹. 네, 온라인 뱅킹을 할 때라고 하면 아까 플랜에 따라서 말씀드렸지만, 뭐 무료로 쓰시는 분들은 플랜이 이제 무료다 보니까 트랜잭션 피가 매번 발생을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한대로 아니면 혹은 20번, 30번 이상 한 달에 뭐 이렇게 플랜마다 어떤 걸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굳이 꼭 매번마다 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AT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써있기로는 이제 CAD 1.5 per transaction이라고 쓰여 있는데, 근데 이거는 어디에 위치한 은행 그 ATM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이제 은행에 위치한 ATM이 조금 이제 저렴하고, 그리고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스코시아뱅크랑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따로 피가 더 붙거나 하진 않습니다. 은행 ATM이랑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근데 뭐 카지노에 있는 ATM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장 쪽에 있는 ATM, 뭐 바에 있는 ATM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요. 예, 그래서 모든 은행이 다 되는 대신에 이제 수수료가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띄고 또 ATM에서도 띄고 또 은행에서도 따로 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사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가는 돈은 한 4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에서 5% 정도? 예. 그 한 번 뽑을 때도 한 200불, 300불 정도의 한도가 있어요. 은행 ATM을 이용하게끔 되면 한 400불에서 600불 정도 처음에는 뭐 크게 그거는 근데 처음 할 때 그걸 자기가 한도를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도를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제일 초반에 할 때는 한 500불? 400불, 500불까지 뽑는 걸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올릴 수 있거나 혹은 자동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오래 쓰면.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트랜스퍼 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환 거래가 되는 거니까 환율 적용도 받게끔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사용은 할 수는 있어요. 뭐 은행도 그렇고 조금 이제 복잡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수수료는 양쪽에서 떼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떼고
이 캐나다에서도 떼고 그래서 수수료가 한 번 보낼 때마다 한 50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TransferWise라는 사이트에서는 이제 좀 더 저렴하게 한 30불 정도 되는 수수료를 한다라고 지금 계속 광고로 올리고 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이거 되게 유명한데 저희가 몰랐던 것 같아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환치기라고 하나? 이제 환율 거래를 당사자들끼리 직거래로 하기도 합니다. 이제 불법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좀 이제 많이 이루어져요. 광고도 좀 이제 많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얼마 이제 환불하고 환율. 그러니까 환전. 환전하고 싶다. 뭐 이렇게 광고를 올리면 이제 서로 만나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기도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캐나다 달러를 판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1,000불이라고 하면 1,000불을 뽑아가요, 현금으로.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서는 이제 1,000불을 받고 저희 한국 계좌로 이제 그 계좌 이체를 해주죠, 한국 돈을.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바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서로 입금한 거 확인하면은 헤어지는 거예요. 네.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거는 한국에 뭐 있는데 돈을 좀 보내줄 수 있냐, 뭐 서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뭔가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기가 좀 많다고 합니다. 예, 뭐 몇몇 분들이 물을 흐리고 다니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